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 이거 정말 맞는 말 같아요. 타인의 진짜 마음 아는 게 참 어렵죠. 네, 정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여러 전문가 글들을 좀 보면서 사람의 본성이 언제 또 어떻게 드러나는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뭐 누구를 좋다, 나쁘다 이렇게 딱 잘라 판단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관계 속에서 당신이 좀 더 현명하게 상황을 보고 또 어쩌면 자신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지점들을 찾아보는 거죠. 뭐 변호사, 정신과 의사, 상담학자, 다양한 분들의 의견이 있더라고요. 네, 보통은 막 극한 상황, 벼랑 끝 같은 데서 본성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자료들을 보니까 오히려 아주 편안할 때, 있잖아요. 방심했을 때, 아, 맞아요. 예를 들면 술에 취했거나 아니면 뭐 운전을 오래 한다거나 그럴 때 무의식적인 모습이 나온다는 분석이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네. 그거랑 연결해서 그 자신한테 직접적인 이득을 주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네네. 뭐 식당 종업원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직원들 그런 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어떤 평소 태도 이런 걸 좀 짐작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일리가 있네요. 판사 앞에선 엄청 공손하다가도 자기한테 불리해지면 확 돌변하는 그런 모습이랑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 아, 그리고 지위가 갑자기 확 바뀌었을 때 높아지거나 혹은 낮아졌을 때요. 그때도 감춰왔던 모습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아, 또 무심코 툭 튀어나오는 말 실수 같은 것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겠어요? 네, 맞아요. 그 자료 중에 사례가 하나 있었죠. 부부 사이가 좀 안 좋았던 남편이 우리 둘 중 하나 죽으면 난 파리로 가겠다.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 네네. 그게 어떻게 보면 숨겨진 적대감이 무심결에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섬뜩하죠.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런 순간을 딱 잡았을 때 바로 막 따지거나 반응하기보다는 그 의미를 좀 곱씹어 보면서 기억해 두는 거. 그런 관찰력이 중요하다고 제안하더라고요. 뭐랄까, 소극적 능력이라고 표현했던가요? 네, 맞아요. 기억해두는 것, 그리고 말보다 행동에 진심이 담겨 있다는 점. 이것도 여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었어요. 네, 그게 핵심이죠. 자료에서 보면 미안하다는 말을 아무리 자주 해도 몇 날 약속에 늦는다거나 뭐 칭찬은 자주 하는데 월급은 절대 안 올려주는 상사라거나 네. 결국 그 실제 행동의 결과가 그 사람의 진짜 우선순위 그리고 당신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보여준다는 분석이죠. 그쵸. 그래서 그 사람의 과거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연결되는 거고요. 아, 과거의 행적. 네, 뭐 예를 들어서 늘 분쟁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뭐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거나 이런 경우는 당신에게도 비슷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겉모습만 봐서는 절대 모른다는 점도 계속 강조하고요. 맞아요. 진짜 사기꾼은 오히려 더 믿음직하게 보이려고 애쓰니까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진짜 성격이라는 게 뭘까요? 이게 단순히 좋다, 나쁘다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 사람의 밑바탕에 좀 일관되게 흐르는 어떤 핵심적인 감정이나 동기 뭐 이런 걸로 봐야겠죠. 평소에는 뭐 의지라든지 아니면 두려움,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잘 안 보일 수 있는 거고요. 아, 그래서 그 융심리학의 그림자 개념을 언급한 자료도 있었군요. 네, 맞아요. 누구나 좀 숨기고 싶어 하는 어둡거나 좀 미숙한 면이 있다는 거죠. 이걸 그냥 외면하기보다는 아, 나에게 이런 면이 있구나 하고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요. 자기 그림자를 모르면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한테 그걸 투사하기 쉽다는 설명도 있었고요. 그렇죠. 우리가 저 사람 진짜 성격 봤다 라고 느끼는 순간이 어쩌면 바로 그 감춰져 있던 그림자가 툭 튀어나온 때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어떤 사람을 좀 신뢰할 수 있을지 몇 가지 힌트 같은 걸 좀 찾아볼까요? 네, 그래야죠. 우선은 그 속마음이랑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이 비교적 일치하는 사람. 이걸 뭐 일치형 의사소통이라고 하던데 이런 사람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속과 겉이 같은 사람? 네. 그래야 상대방 입장에선 그 사람 반응을 예측하기 쉽고 좀 진솔하게 느껴지니까 장기적으로 신뢰관계를 맺는 데 유리하다는 거죠. 너무 막 과장하거나 지나치게 저자세로 나오는 건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아, 그리고 당신이 잘 되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지 이것도 한번 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 중요하죠. 속으로는 막 배 아파하거나 불편해하는 기색이 느껴지면 사실 깊은 관계를 맺기는 좀 어렵겠죠. 그렇죠. 또 여행,
특히 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기 쉬운 거 있잖아요. 장거리 운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골프 같은 활동들. 네네. 변수가 많은 활동들? 네, 그런 걸 함께 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해요. 좀 힘든 상황에서도 일관된 태도를 보이는지 볼 수 있으니까요. 일관성. 중요하네요. 그리고 직감. 뭔가 이렇게 쎄한 느낌 들 때 있잖아요. 그거 무시하지 말라는 조언도 꽤 인상적이었어요. 일종의 무의식적인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뭐 결국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중요하죠. 사계절을 함께 겪어봐야 안다는 말처럼 다양한 상황을 같이 겪으면서 신뢰라는 게 점진적으로 쌓이거나 혹은 깨지거나 하는 거겠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극한 상황뿐 아니라 아주 평범하거나 편안한 순간, 그리고 사소한 말과 행동, 또 시간이 흐르면서 쌓이는 그 관계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순간의 말보다는 꾸준한 행동의 결과를 보고 현재 모습보다는 그 일관성을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렇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이걸 듣는 당신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관점에 좀 어떤 영향을 주었을지 궁금하네요.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혹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을지 모를 당신 자신의 숨겨진 모습, 그 그림자는 뭘까? 이렇게 잠시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타인의 빛뿐만 아니라 그 그림자까지. 당신은 과연 어디까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도 함께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